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답답한 장 상황 속에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는 낮아지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4만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에 단기 방향성에 관한 분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 자산운용사의 설립자의 경우는 현재 강한 매도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4만에서 4만 1,500달러 구간 저항이 견고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반치캐피털 설립자 존 이아 데루카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4만에서 4만 1,500달러 구간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며 특히 4만에서 4만 500달러 수준에서 강한 매도 압력이 존재한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가격이 하락하면 주요 지지선인 38,000에서 38,500달러를 리테스트할지 주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라고 하는데 거버 가와사키 투자 고문인 브렛 시플링의 경우는 올해 2월에서 4월 고점인 45,000에서 5만 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며 만약 3만 달러 수준이 깨지면 2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4만 달러 부근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속 시원히 상승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처럼 움직이지가 않고 있죠.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전망이 다소 부정적인 것과는 달리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는 순항을 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최종 업데이트 POS로의 전환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영향일까요? 이더리움 컨센서스 레이어 예치량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컨센서스 레이어 예치량 전주 대비 약 20만 이더리움이 증가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이더스캔에 따르면 이더리움 컨센서스 레이어 입금 컨트랙트에 예치된 이더리움 물량이 최근 일주일간 20만 2,656이더가 증가한 약 1,200만 이더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컨센서스 레이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이는 지난 1월 나온 기사를 참고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더리움 2.0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컨센서스 레이어라는 단어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뭔가 2.0이라고 한다면 업그레이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더리움의 플랫폼적인 가치가 증가하며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가 만들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이 NFT 관련하여서 또한 이더리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NFT의 시장이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 거래량이 140억 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2년 내에 무려 8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지금 대비 약 70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인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NFT 거래량 2년 내 8천억 달러 돌파 예상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 개코가 NFT 시장 거래량이 2년 내 8천억 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게임 분야의 NFT 시장 진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진단을 하였는데 이와 함께 NFT 관련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2%는 NFT를 소유하고 있다고 답을 했으며 50%는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35.8%는 P2E 메타버스 게임 관련 NFT에 관심을 보였으며 25%는 예술 분야 NFT를 선호했다고 하네요.
현재 NFT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나온 것과 같이 게임 분야에서 NFT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게임에서 NFT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니지라는 게임을 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리니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 소유권이 아무리 얻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NC소프트의 소유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리니지 게임의 아이템을 다른 게임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 같게 느껴지지만 게임에 NFT가 적용이 된다면 리니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 소유권이 NC소프트가 아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게임으로도 옮길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뭐 이게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NFT의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되는데 물론 최근 폴카닷이나 솔라나와 같은 다른 플랫폼 코인들이 라이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점유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당장은 NFT에 대해서 뭐 그림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NFT의 성공적인 시장 확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아마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정부에 의해 발행량이 결정되는 즉 중앙정부의 통제받는 금융 시스템에 대적하고자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2008년 11월 비트코인 100서가 발간이 되며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존재하기 마련인 것으로 보입니다. ECB 즉 유럽중앙은행의 한 집행위원의 경우는 이 사토시가 돈 문제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CB 위원 사토시 돈 문제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ECB 집행위원회 위원 파비오 파네타의 경우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돈 문제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돈을 만들고자 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꿈은 여전히 환상에 불과하다. 그는 돈과 결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며 비트코인 100서에는 기술,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매력이 가득하다. 그들은 대중의 감시를 받지 않은 무정부주의 이제 그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열망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신랄하게 사토시, 비트코인 그리고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뭉뚱그려 비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현재의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비트코인이 화폐다라고 부르기에는 모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나 출렁이는데 무슨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느냐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반대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0년간 달러의 가치는 무려 90%가 하락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되묻고 싶은 것이죠. 실제로 100년간 미국 달러의 가치는 90% 이상 하락을 했으며 달러의 본원 통화량 또한 그리 길게도 아닌 10년간을 두고 보았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달러의 가치 또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외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로서는 화폐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가격의 변동성 외에도 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또 이는 놀랍게도 중앙정부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물론 그것이 화폐로서가 아니더라도 가치를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는 가치 전송의 수단 그 이상의 무언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10년 뒤, 20년 뒤 비트코인이
달러나 우리나라의 원화, 중국의 위화나 유로화를 대체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무리 비트코인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밝게는 보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 화폐가 비트코인의 시스템 하에서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 그리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암호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완전한 어불성설이며 CBDC가 발행된다는 뜻은 중앙은행이 직접 국민들에게 디지털 지갑을 만들어주며 법정화폐를 주머니에 꽂아주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를 지는 곳은 이제 암호화폐가 아닌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과 같은 시중의 상업은행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렇게 이 CBDC 발행에 관하여 조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에 대해서 현재 캐나다의 유력한 총리 후보가 놀라운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유력 총리 후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금지 공약을 내세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보수당 당대표이자 유력 총리 후보인 피에르 포이 리브르 의원의 경우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을 금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는데 이에 CBDC가 발행이 되면 중앙은행은 리테일 은행으로 변모하고 궁극적으로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되면 CBDC 발행을 금지할 것이라며 대신 전자토큰 사용을 정상화하고 캐나다를 전 세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싶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테일 은행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상업은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 CBDC의 장점으로 불리우는 것이 종이 만드는 비용이 줄어든다, 수수료가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큰 리스크를 캐나다의 총리 후보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M2 본원 통화는 총 통화량은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총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데 만약 여기서 CBDC가 발행이 된다면 총 통화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상당한 양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종이 통화를 소각해야겠죠. 하지만 이는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 시민들에게 디지털 달러, 디지털 원화, 디지털 유로화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익숙해지며 보급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기존 화폐 시스템과 CBDC 시스템에 과도기적인 기간이 걸릴 것이며 이때의 인플레이션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30년 만에 최고치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 CBDC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 상태이죠. 많은 반발 속에서도 일단 나오기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메시지 앱 중에 어떠한 것을 많이 쓰시나요?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인스타그램의 D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텔레그램에서 드디어 암호화폐를 송금할 뿐만 아니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징 앱 내 암호화폐 구매와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텔레그램이 메시징 앱 내에 암호화폐 거래 옵션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톤코인을 송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골뱅이 월렛봇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톤 재단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코인을 보낼 수 있다며 향후 코인을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서비스도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앞서 트위터 역시 팁 기능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옵션을 추가한 바 있다고 하네요. 최근 메시지 앱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서비스가 연동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상당한 진전으로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 자금 송금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 같이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이 가상자산 시장이 들어오고 있다는 반증일 텐데요. 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매수 그리고 채팅창에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온다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계속되는 지지부진함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3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부진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며 많은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루어진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쓰러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증시에 비해서 어쩐 일인지 이 크립토 마켓은 상대적으로는 크게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코인의 역사가 주식에 비하면 턱없이 짧죠.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강렬했다는 것만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2017년 말에 시작한 강세장 그리고 2018년 다가온 폭락장을 견뎌내며 2021년 불장을 다시금 경험한 투자자분들은 어찌되었든 이 강력한 홀딩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개인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3년 뒤 지금의 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을 후회할지 아니면 투자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후회할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 다가오는 5월 금리 인상, 6월 FOMC 회의록 공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 쇼크, 중국의 전례 없던 락다운 등 암호화폐 시장 측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 매크로적인 요인들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잠깐 팔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러한 이슈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무조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시그널 외에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들, 월가의 유수 은행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 국가의 공적기금, 퇴직연금, 연기금, 국가의 버파로의 지정,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현물 ETF 승인 예정 등 이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시그널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소식들은 외부적인 요인들, 즉 매크로적인 요인들이라면 앞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이는 시그널들은 모두 이 시장의 내재 가치를 크게 확장시킬 만한 소식들이죠. 투자라는 것은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닌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 중 하나이죠. 지금의 시장 성장 둔화세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고 팔고 나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의 이러한 두려움도 시장이 끝나버릴 것 같은 무서움도 시간이 지나 돌아보았을 때 그저 차트의 수많은 변동성 중 하나였다는 것을 말이죠. 최적의 매수 시기는 최악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지지부진해하며 떠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 영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